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세호 행정사라고 합니다. 지난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합격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일단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행복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이제는 뭐 아무리 제가 업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또 영업이 안 되면 이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렵게 공부했던 것들이 영업이 안 되면 그것도 진짜 힘든 일이 힘든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 같은 노하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영업을 해라, 이런 쪽으로 해라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저 말고 여러 교수님들 이제 뭐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노하우들 잘 캐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앞으로 여기 이 창업 아카데미 과정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행정사를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가장 좋고, 제가 항상 제가 하는 파트가 이쪽 파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봐라라고 항상 숙제를 내드려요. 근데 물론 직접 써본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거의 안 쓰시긴 하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장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창업 아카데미가 한 6, 7 과목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들어보고 내가 여태껏 겪어왔던 사회적인 경험, 그 다음에 뭐 공부했던 전공, 부전공,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내가 뭘 할 건가,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파트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업무 공백 없이, 아니면은 진입을 하시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진입하시고 막 난관에 봉착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가져줬으면 좋겠고, 질문은 가급적이면 쉬는 시간에 받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해버리면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시간 안에, 부족한 시간, 지금 12시간이라 해야 될 건 되게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항상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가급적 신입 행정사들이, 아니면 행정사라는 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금방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난이도가 낮은 업무 위주로 인증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릴 거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가 12월 달에는 11월 달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뒤에 들어가면 좋은데 제일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산 업무, 국가 예산 업무가 11월, 12월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 1월 2일 되면 스타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뭐 예산을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 인증과 관련된 게 대부분 다 그런 쪽이라 웬만하면 제가 앞에 제일 먼저 편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이제 일하시면서 조금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의 질문부터 드릴 겁니다. 행정사가 무슨 일 하는 일이에요? 가장 많이 질문을 앞으로 들으실 거고, 당장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행정사 합격을 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 당신들도 설명을 서로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한 자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행정사라는 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뭐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분들은 법원에 주로 들어가시는, 그죠? 그런 분들이고, 법무사는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이쪽이겠죠. 그럼 세무사, 회계사, 그죠? 뭐 국세청이나, 그죠? 행정사, 나머지 행정기관 전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는 우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처럼 업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국세청에도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무부에도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누가 써요?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대행한다고 해야 되죠. 대리는 아니고 아직은. 대리까지는 좀 그렇고 서류를 이제 대행에다 대서, 정확한 대서가 맞아요.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그나마 협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달라고 대리 요구를 하는데 그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마찬가지 노무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들 싸우고 계시는데 뭐 국가기관에서는 딱 그러죠. 너네 노무 관련해서 시험 치는 거 있어?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노무 업무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과목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 게 이제 업역 가지고 되게 뭐 공인중개사들도 싸울 수도 있고 노무사랑도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영지도사랑도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들이 근거는 우리가 시험 과목에 있나 없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아마 행정사회에서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 뭐 대변하는 것도 제가 그쪽에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뭐 TF 쪽으로 이렇게 자문해 드리고 하면 뭐 국가기관에서는 굴 수밖에 없어요. 과목으로 편성할 거예요. 앞으로 그쪽 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걸. 뭐 선택 과목이겠지만 그런 형태로 표함을 시켜야 우리도 업역이 늘어날 수 있다. 나는 거고 우리는 뭐 제가 이쪽 업무를 하는 거는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설명대로 하겠습니다. 되게 무거워졌는데 자 인증이 뭘까를 이제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인증 도대체 우리가 인증이 뭘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CCM 마크도 있고 햅솜 마크도 있고 여기 CCM도 있고 사진에 잘 안 어두워요 되게. 근데 이게 또 온라인으로 보면 되게 밝게 잘 나오더라고요. KC 마크도 있고 CCM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란 박스를 샀는데 GAP가 있고 또 저찬수 이런 게 있어요. 요런 마크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인증이란 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커피를 빡 사왔는데 여기에 버티는 여기 FSC 마크도 작은 소나무 마크, 나무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커피잔에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뭐 스타벅스는 100%고 화장품 박스에도 다 있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들이 바로 인증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GAP Good Agriculture Practice라는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이에요. 이 인증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마다 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0% 하나 농협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거는 100% GAP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 뭐 중소마트에도 웬만하면 다 GAP가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GAP는 뭐냐면은 외래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후적으로 맞지 않는 농산물을 제조하다 보면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유기농 다 100% 유기농 하면 좋겠죠. 근데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은 그게 못 먹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 집에서도 잘 세척해서 뭐 가정소다도 쓰고 퐁퐁오이도 씻어서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 GAP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을 최소화시키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법인들이 있습니다. 수산업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농업법인들이나 그 회사에서 이제 소체류나 과일류들을 소포장해서 팔 때 아주 깨끗한 정제수로 가지고 몇 번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정제수에 가지고 씻어서 마지막에 잔류농약 검사까지 패스된 애들을 GAP 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소분하는 회사들이 농업법인들이 GAP 하나 마크 따는데 한 500만 원 정도의 인증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도 수임료도 그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렇게 하려면은 시설이 또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가 이 GAP 마크 하나 딸라고.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요런 귤이에요. 귤인데 GAP 마크가 있으면 일단 키로당 1,000원, 2,000원이 비싸지겠죠. 우리는 GAP니까. 시장 가면은 GAP 마크 없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가면은 야, 여기는 되게 싸더라. 왜 시장이랑 일반적인 뭐 대형 마트랑 일반 재래시장 가격 차이가 왜 나냐? 요런 단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제 뭐 우리 탄소 배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저탄소 인증이라는 게 또 생겨납니다. 저탄소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귤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같은 경우는 거의 온실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뭘 할까요? 그러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뭐 난방을 하던가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태양광을 쓰든가 아니면 지열을 쓰든가 풍력을 써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정한 탄소 배출권 범위 내에 들어가게 있으면 또 저탄소 인증을 줍니다.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GAP가 아니면 못 맞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저한테 문의가 와요. 저희 저탄소 인증 받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GAP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요, 저희 GAP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탄소 인증 하나 맡으려고 하다가 얘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수임료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질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저탄소 알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했다가 낭패가 되죠. 그럼 GAP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면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탄소 인증까지 맡았어요. 그러면 가격이 또 한 500원 비싸져요. 근데 뭐 가격 비싸면 더 안 살 것 같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또 뭔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자극을 하고, 마찬가지 회사 자체도 이미지를 또 제고하는데 또 그걸 주겠죠. 마찬가지 환경청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있으면 시설 자금을 3천만 원, 4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줍니다. 회사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팔아먹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각종 정책 자금, 국책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근데 그걸 또 국가는 왜 지원할까요? 뭐 G20 회의경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탄소 배출을 뭐 세계 10위권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통령님들 외국 순방 가서 아니면 뭐 환경협약 같은 데 가서 조약 같은 데 서명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줄일까요? 이런 데서 줄이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국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탄소 배출권을 줄이고 우리나라한테 쿼터제로 주어진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됩니다. 각 기업들. 탄소 배출 거래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죠. GOT라고 가츠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가방 애들 베네 쪼고리에 있는 택이에요. 택이 GOT 가츠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독일, 미국, 영국, 일본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건데 유기농 면류. 유기농 면류에서 주는 인증 마크입니다. 얘는 면류에서 유기농으로 제조한 면류를 가지고 목화를 가지고 염색도 하지 않고 표백도 하지 않고 순수 자연 그대로. 그 대신에 쟤는 단가가 2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등산 브랜드? 걔가 대표적인 유기농 면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티셔츠 하나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후질구란 빈티지 같은 라인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가츠는 그래서 선물을 하나 할 때도 애기들 뭐 돌이라고 해서 베네 쪽으로 하나 선물하고 싶어도 엄마들한테는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저거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GRS. GR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라고 적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패딩 있죠. 패딩 안에 들어가는 거위털이나 뭐 다운 같은, 예, 구스나 거위털 같은 또는 이제 울 같은 이런 애들을 예전에 우리 여기 나이 좀 계신 분들은 동네마다 솜 타는 집 보셨어요? 예, 오래된 이불 솜을 다시 리폼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뒤집죠? 뒤집어서 다시 또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예, 그게 솜 타는 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뭐 롱패딩 같은 경우에 바깥 겉패브릭이 달아서 버리지 뭐 거위털이 뭐 상해서 이렇게 버리진 않거든요. 자, 그거를 수거해서 안에 있는 톰을 리폼을 합니다. 다시 재생을 해서 만든 의류를 GRS 마크 인증을 줍니다. 얘도 단가가 비싸요. 근데 왜 쓸까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그리고 쿼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요것들은 우리나라 국내 인증인데 얘네들은 민간 인증, 대부분 민간 인증은 해외 인증입니다. 대부분. 근데 해외 인증 굳이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내수지정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요. 수출하려면 저거 있어야 돼요.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따는 이유, 민간 인증을 따는 이유 대부분이 수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FSC,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종이컵 하나에도 붙어있는 이 FSC. 별거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세계 산림 책임회에서 만든 인증입니다. 여기 보면 얘도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넘버링이 C126884라고 적혀 있네요. C126884. 얘를 조회를 하면 이 종이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서 벌목이 돼서 어디에서 펄프화 됐고 어디에서 제조한 게 리스트가 딱 뜹니다. 네. 이 역시도 산림 송상내는 것을 이제 막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싹 빼버려서 벌구숭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요즘 TBCM에도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지속 가능한 산림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기후 이거는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을 무조건 쓰는 이유가 야, 너네 회사가 환경 관련해서 한 게 뭐 있어? 우리 CF 봐라. 우리 회사 모토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CF도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 아, 그렇구나. 실제 제품은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 무분별한 벌목, 그 다음에 뭐 펄프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목재나 펄프류가 주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쓰는 특히 여성분들은 FSC를 제일 많이 보십니다. 뭐 이런 컵도 컵이지만 화장품 박스 속 뒤집어 보면 전부 FSC 마크 다 있습니다. 뭐 아모르퍼시픽 당연한 거고요. LG 한양환경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핸드폰 박스 수출하는 모든 박스에는 모든 종류는 FSC 마크 없으면 이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심지어 이 편의점에서도 FSC 마크 쓴 종이를 써요. 예. 그만큼 환경적인 규제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맥도날드 얘는 골프공 박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쓰는 화장품인데 얘가 이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예,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얘네들은 저거 하나 따는데 저기는 한 3, 4억 썼을 거예요. 네, 인증 저 5개 마크 하나 봤는데 조금씩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요거 요 마크가 이제 팔 벌려진 마크가 이제 코스모스 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스모스 인증이 이제 그 세계 화장품 5대 강국이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세계 화장품 5대 강국인데 그 나라에서 만든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에요. 그게 코스모스 인증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빠져 있어요. 미국은 USDA를 따로 씁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하나, 네 번째 있는 거. 미국은 얘네들이랑 별개적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미국 농림부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랑 뭐 USDA는 약간 다른데 화장품은 저도 이제 화장품 쪽 인증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화장품은 솔직하게 방부제 싸움이거든요. 방부제와의 싸움입니다. 방부제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를 하는데 집에서 뭐 이렇게 요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제 집에서도 자가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만들어 쓰시잖아요. 그 유통기한 일주일도 못 가요. 집에서 뭐 만들어 보시면 계시겠지만 뭐 계란을 쓰고 뭐 밀가루 쓰고 100% 다 상합니다. 화장품은. 근데 화장품이 6개월에서 1년 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래서 여기에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주요 키워드는 방부제가 무엇이냐, 방부제를 어떻게 최소화시켰느냐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모스 인증은 이제 물을 제외한, USDA는 물을 포함한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키워드가 서로 달라요. 키워드가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여자분들, 여성 행정사님들 브랜드, 네, 안 물을게요. 남자분들 잘 들어 놓으세요. 키엘이라고 아세요? 미국 브랜드 키엘. 키엘이 대표적인 미국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그 남성 용품이 주로 많은 게 키엘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알 것 같은데 록시땅, 여성분들 다 알죠? 예, 프랑스 록시땅. 얘는 뭐를 키워드로 갖고 가냐면 얘는 화산수, 예, 화산 천연, 그러니까 안반수, 이제 온천수를 가지고 베이스로 만든 게 이제 록시땅이라는 브랜드고, 영국의 더 바디샵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더 바디샵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 아베다 아세요? 에스더로데에서 만든 아베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베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보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베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율리크, 예, 율리크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스더로데인데 디올진이라는 제품도 천연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존슨앤존스에서만 아비노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팔죠. 얘네들이 이제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에요. 대표적인 코스모스 인증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왜 행정사가 그렇게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만듭니다, 얘네들. 예, 원료도 되게 많이 만들고, 부천 원미구 쪽에 가면 화장품 공단이 좀 있어요. 거기 가면 대표님들이 이런데 하청해서 만들기도 하시고, 원재료, 부재료를 납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미팅을 갔는데, 저희 레스토로드에 들어가는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면은 이게 수임이 될까요? 그죠? 쓸데없는 것도 많이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 공부를 했으면, 우리나라에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국내 법정 인증에도 천연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화장품 인증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미팅을 갔는데, 어렵게 영업할 수 있게 미팅을 갔는데, 저희들 뭐 록시땅에 들어가는 기본 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왜 이런 튜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핸드크림에 들어가는 튜브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3M QMB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국내 인증도 아니고 민간 인증 중에도 개인 회사 인증입니다. 3M. 글로벌 기업 3M에서 너네는 우리 3M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에 충분히 준하는 생산 시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납품해도 되겠다. 그러면 QMB 인증을 줍니다. 3M QMB 인증 주면 그거는
대통령 표창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들어가도 우리 3M QMB 있어 하는 순간에 쟤는 국제 표준이에요. 그게 이제 SQ 인증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분들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 인증 있습니다. 모비스 홀로그램 마트, 그거는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다 납품할 수 있는 그 제품 관련해서는 납품해도 OEM 제품이든 뭐든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굳이 납품하지 않더라도 시판할 수 있죠.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도 QMB 마크, 뭐 현대모비스 마크 같은 거 붙어 있으면 그만큼 제품의 인증을 받고 있다. 그게 요즘 되게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개인 민간 인증들이 굉장히 해외 인증 말고도 개인적인 그 기업들이 주고 있는 인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라는 건 아니고 하시려면은 이 정도 깊이까지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흔히들 지나가시면 저런 작은 마크들, 저거 마크 하나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돈을 얼마나 들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굳이 뒤에 나올 법정 인증으로서 저걸 왜 만들어 놓고 있을까를 이해를 해야, 그 구조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편해지십니다. 아이고. RSPO,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 가능한 팜유. RSPO가 이제 팜유, 야자수유 있죠. 그것도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팜유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지금 이제 이거 비누각인데요. 비누 종이, 비누 껍질이에요. 비누. RSPO 같은 경우에는 비누 화장품, 뭐 초콜릿, 샴푸, 화장품과 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또 초콜릿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RSPO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뭐 그냥 흘러 지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저걸 좀 무기화하기 시작했죠. 고무하고 야자유를. 인도네시아가 예를 들어서 KF-21 비행기 왜 돈 안 주고 있냐, 우리 현품으로 주면 안 돼? 그 현품 뭐 줄 건데, 우리 고무랑 야자유 현품으로 주겠다. 1조 돈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기관이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이에서 계약하는 거라 문제가 아직 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현품, 우리는 현품, 카이에서는 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돈을 서로 못 주고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점점 천연자원화하고 있는 거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이제 뭐 너네 한국한테 이제 야자유 판매할 때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RSPO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쿼터로 또 나눠줄 거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일 겁니다. 감히 예측하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여기 GMO, 난GMO나 GMO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아실 건데, 그 유전자 조작 목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복제콩이냐 아니냐, 이런 거, 난GMO다, 뭐 이런 막 인증들이 있죠. 대표적인 난GMO, GMO가 마트 가 보시면은 콩나물, 풀몰에서 파는 콩나물은 500g에 2,000원인데 옆에 있는 조그만 거는 500g에 1,000원밖에 안 하고 990원 뭐 이런 거 있죠. 걔는 거의 다 GMO입니다. 거의 GMO이냐 난GMO에 따라서 가격이 2배 차. 아직 뭐 난GMO가 GMO 같은 유전자 복제콩으로 만든, 그걸로 만든 콩나물을 가지고 뭐 유전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직 한 세대가 아직 한 몇 세대는 지나야 뭐 나올 거이라서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건 또 아니죠. 아닌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튼 간에 저거를 하나의 인증으로서 GMO이냐 난GMO이냐 인증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마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명함, 기업들 친구분들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주실 거예요. 명함 같은 거 주시면 조그맣게 마크들 되게 많을 겁니다. 뭐 ISO 마크도 있을 거고,
뭐 벤처기업 마크도 있을 거고, 연구개발 전문기업 마크도 있을 거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마크들, KC 마크들, 여러 가지 마크들이 있으면, 야, 나 너네 회사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업 방문할 때 회사 가면은 대표님이나 아니면 사무실 가면은 쭉 회사 입구부터 현판으로 붙어 있어요. ISO다, 뭐 이노비즈다, 메인비즈다, 벤처기업이다. 쭉 마크들 붙어 있으면 그거를 이미 거기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그 마크를 딱 보고 아, 얘네들 여기까지 되어 있구나. 그럼 얘네들이 필요한 게 뭘까를 머릿속에 이미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해독을 할 줄 모르고 가서 대표 뭐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노비즈 하셔야 돼. 우리 이노비즈 벌써 옛날에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기업 가셔야 되니까 뭐 우리 이미 메이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러면 되게 아마추어 같은 내용이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력 같은 것도 충분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미팅을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는 약간 여러분들의 이제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강의의 목차는 이제 오늘 3시간 특히 이제 오후 3시간은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의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시험에 쳤다 안 쳤다 이런 것보다는 과목으로 우리 인증이 있다 없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라는 법률 조항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저 코스모스 인증 같은 거 해외 인증이에요. 그죠? 해외 인증인데 유럽 천연유기 인증이잖아요. 이거 심사기관이 어딜까요? KTR이라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라고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해외 민간 인증을 심사합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해외 인증, 민간 인증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예, 하지만 심사기관은 KTR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해외 인증, 뭐 ISO 인증 이런 것들이 ISO 국제 인증인데 그거 우리가 컨설팅해도 되나? 심사기관이 KAP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예, 전 세계 그러니까 각 군마다 인증을 관장하는 기관이 한 군데씩은 있습니다. 미국만 이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뭐, 호주, 뉴질랜드는 자스안스라는 기관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KB라는 기관이 있고, 나중에 ISO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예, 국가기관들이 총괄 인증을 관장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인증이 이상하다. 이거 인증, 저 정도는 아닌데 이 인증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신고할 때 KB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국가기관에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꼭 해외 인증 굳이 뭐나 할 것도 아닌데 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심사하는 기관은 3자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 총괄 관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인증제도, 인가, 허가, 면허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업의 위임을 받아서 민간기구나 행정기관에 이 인증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청구부터 그걸 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가, 허가, 면허가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인허가 합니다. 근데 행정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가 다르는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가는 3자의 법률 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 주체의 동의 행위이다. 대표적인 인가 행위가 우리가 비영리법에 있는 설립의 인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신고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신고 자체를 하는 것도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 작업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인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버스나 택시요금 올리죠. 그거 올릴 때 먼저 조합에서 택시조합, 버스 운송조합에서 가격을 먼저 얼마 올리겠다라고 자기네들이 협의를 합니다. 뭐 유가가 오른 거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버스비가 지금 2,900원이 3,000원을 해야 되겠다. 100원을 올리겠다. 그거를 누가 인가를 해주냐면 서울시가 해주는 겁니다. 서울시가 얼마 해라로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 같은 데에서 조합이나 협동조합 형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것들을 인가해주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것들이 인가 행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허가가 있겠죠. 허가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법령으로 금지된 거, 법령 금지된 거를 만들어주는 거,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작위 원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허가는 사회질서 유지가 필요한 뭐 카지노 같은 거, 유흥주점 같은 게 이게 대부분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허는 이제 뭐 뻔하죠. 면허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특수한 행위, 법으로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단 면허를 득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행사사업도 마찬가지 일종의 면허 행위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조리사도 면허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정부가 해당 자격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면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하고 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구분하셔서 앞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인증은 이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가해주는 행위도 어떤 인증은 인가만 해주는 행위가 있고 인가만으로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인증은 면허만으로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인증은 허가만으로도 되는 게 있고, 대표적인 게 KC예요.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득하지 못하면 그 제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대부분 이제 법정 의무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도 법정 의무 인증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설립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블루오션이라고, 인증 쪽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년에서 5년, 짧은 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내 손님 한 번 잡아 나오면 아까 뭐 어떻게 영업하시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 영업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잡아다 놓은 물고기들은 웬만하면 도망 안 갑니다. 비용적인 게 조금 이제 최초 인증이냐, 사후 인증이냐, 갱신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입료가 달라질 뿐인 거지. 마찬가지 이 인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담당하는 회사에 직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화장품 회사처럼 5개, 6개 인증 유지하는데 저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또 그만큼 해야 될 게 많은 만큼 주는 혜택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서류를 그렇다고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담당 직원들, 각 파트의 담당 직원들한테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보조해서 하여라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요즘 뭐 음주운전 단속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신고입니다. 걸리는 분들이. 예전처럼 길에다가 바리케이트 쳐놓고 이렇게 검문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지금 이제 연말연시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신고로 갑니다. 마찬가지 인증 이쪽도 예전에는 불시, 뭐 수시, 지도방문, 단속 뭐 이런 거 나갔는데, 특히 햅섭 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뭐 거의 자가 점검하고 결과 보고, 그리고 요즘 뭐 내부 고발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직원에 의해서 아니면 경쟁 업체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면허 취소되고 자격 취소되고 인증 취소되고. 예. 수시 지도 방문 가잖아도 매달 식약처 지청 들어가 보면 매달 한 20, 30개 쭉쭉 올라옵니다. 취소된 기업들. 예. 대부분 뭐 회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이게 햅섭이 맞냐? 햅섭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럴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국민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우리 입맛도 까다로워졌고 이제 국민들도 되게 많이 알거든요. 햅섭이 뭔지.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 지금 창업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거는 인증제도 단순하게 어떤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인증제도를 기업경영 컨설팅으로서 활용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예. 마찬가지 인증을 하러 가서 기업경영 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경영 이제 기업 컨설팅 하러 가서 인증을 끌고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좀 보면 기업경영 컨설팅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자 싸게 쓰고, 예, 그냥 뭐 말은 이렇다마는, 예, 어떻게 하면 싼 이자에 어떻게 하면 정부가 주는 혜택 골고루 다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기업의 목표입니다. 영리기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만 따면 끝나는 거지만 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서류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은 바뀝니다. 바뀌어집니다. 인증을 맡고 나면. 그리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부터 마인드가 바뀝니다. 직원들도 마인드가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증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따려고 시설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예를 들면 햅섭 같은 경우 식품 제조업 신고를 먼저 하겠죠. 식품 제조업 하다가 소세지 만드는 회사예요. 소세지 만드는 회사인데 2020년부터 너네 소세지 육가공 업체는 100% 햅섭 인증을 득하여라라고 국가가 법령이 확 내려와 시행령 내려왔어요. 초비상이죠. 모든 소세지 공장은 하청 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육가공 마찬가지 육가공 뭐 소분하는 회사 포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밀키트 2025년인가부터 의무 제품으로 바뀌죠. 육류가 60% 이상 들어간 것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풀어줬지만 유예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났고 이제 조직이 시작할 겁니다. 밀키트 회사 이제 함량을 조리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또 컨설팅 해줄까? 60%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59%로 맞추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유예를 가겠죠. 근데 법이 또 병신입니까? 또 50% 이상으로 낮추겠죠. 아니면은 모든 밀키트는 햅섭 의무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왜? 왜냐면은 레트로트 파우치 포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약 봉지 있죠. 그게 레트로트 파우치 포장이거든요. 레트로트 파우치 포장은 의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밀키트도 레트로트 파우치 포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법령을 해석해보면. 제가 이제 저도 생물 쪽 전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햅섭 일을 많이 해봐서, 그렇게 법률을 요렇게 깨고 들어가면 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조만간이 아니라 뭐, 어느 뭐,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식중독 때 와방 터지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에요. 2018년에 어린이집 학대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의무 인증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회적인 여론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고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을 관련해서
인증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법정 인증으로. 이제 올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런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세가 가야 될 길 중에 가장 큰 길이 아닐까라고 늘 생각하고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증은 제도, 그래서 여기 경영 컨설팅을 이렇게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 인증을 컨설팅만 받고 나서 가장 좋은 컨설팅이 뭘까요? 인원 감축하세요. 네. 구조조정하세요가 가장 쉬운 컨설팅입니다. 은행이 하는 컨설팅의 99.9%가 이 짓을 하고 있죠. 네.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구조조정입니다. 네. 가장 뭐 돈 들어갈 거 제일 줄이는 건 인건비밖에 더 있겠어요? 네. 재료는 줄여봐봐야 원부자재는 그만할 거고. 하지만 좀 방법을 달리하면 되겠죠. 벤처 인증 따십시오.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받고 그 다음에 시동목생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을 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벤처 따셔야죠. 벤처기업 인증을 목적과 수단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지금 운용자금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사님?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 연간 한 30억에서 6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년 평균이 얼마십니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시면 이노비즈로 가시죠. 이노비즈, 그거 되게 어렵다던데. 네, 과정은 어렵지만 따놓으면 60억까지, 30억까지 2% 언더대로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각종 국책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들어갈 때 혜택들이 가산점이 2점까지 5점까지 주어집니다. 보통 그런 사업들 0.1.2점 단위로 떨어집니다. 가산점 1.2점이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한 1,0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기간은 얼마일까? 그럼 제안서를 써서 드리고 이 회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빌드업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컨설팅의 대상은 전 파트가 다 되겠죠. 근데 기업들이 전 파트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거 다 하면 기업 스톱해야 됩니다. 컨설팅 받는 동. 그래서 보통은 뭐 파트 하는 경우 2개, 3개 합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상은 뭐 인사, 기획, R&D, 생산, 마케팅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제도의 활용. 일단 아까 얘기했던 미션이나 목적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경영과 업무상의 문제 해결 방안, 정책사업, 정부사업, 그 다음에 판로 개척 사업들 이런 것들,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 아니면 민간에서 엔젤 투자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주는 것들. 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학습의 증대랑 변화 실행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학습의 증대, 제가 한 2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 볼트 만드는 공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노비즈 인증을 득해드렸는데 백지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백지 기업이 뭐냐면은 인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연간 매출은 한 100억 정도 하는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젊은 분이 전화가 와서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아들인지 몰랐죠. 근데 이상하면 대표님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사무실도 가고 현장도 가도 대표님이 도대체 안 계세요. 대표님은 계신다고 했는데 대표님 계신다고. 그래요? 대표님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님 뭐 다 한 1시간 2시간 거기 이제 미팅 끝나고 뭐 가시는 길에 대표님 인사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분이 젊은 이사가 쭈뼛쭈뼛하면서 저기 안에 계세요. 근데 저기 구석에서 볼트 깎고 계세요. 허름하게 진짜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막 진짜 허름하게 볼트 깎고 계세요. 사각 볼트를 되게
그분만 깎을 수 있는데, 아, 네, 대표님, 뭐, 아우, 몰라 뵀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때 이제 공장 등록 먼저 해야 돼서 공장 등록하고 이제 직접 생산자 확인해야 되는데 직접 생산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넣습니다. 직접 생산자 확인은. 실사를 넣으면 사업계획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모든 인증이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도 이제 예전에 평가 같은 거 나갈 때는 그냥 뭐 직원들이나 이사나 임원들이 보통 이렇게 브리핑을 해도 그냥 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워크숍 가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회사에 방해를 하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는 저 앉으면 회의실에 뭐 다 앉아 계셨어요. 전 직원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10명, 20명 안 되는 회사들은. 그러면 공장이 스톱하고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게. 요즘은 대표님 빼고 다 나가세요가 돼요. 대표님 빼고 모든 분은 업무를 하십시오라고 돼요. 그래서 기업에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게. 근데 대표님에 의해서 인터뷰도 대표님에 의해서 그리고 배점 자체가 대표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평가 배점이. 특히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거의 400점 정도가 대표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해드리는데 대표님이 한글을 모르십니다.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1%가 안 되는 나라인데 와 미치고 빨짝 뛰었어요. 기껏 파워포인트 만들고 자료 다 만들어 드려서 시나리오까지 저 써드리거든요. 다음 장입니다. 뭐 인정도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 현황은 제목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다음 장입니다까지 써드리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젊은 이사가 아들이라고 그때 이제 알았는데 그 확인 평가 오는 이제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대표님이 한글을 모르신다. 명확하게 얘기해라. 뭐 그럼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원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되게 그래서 이제 요즘은 평가가 최고 경영자 그리고 마찬가지 질문하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젠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대표님한테 들었던 얘기 대표 누가 뭐 회사 복지에도 되게 신경 쓰고 가다가 이제 좋으시겠어요. 대표님이 되게 복지도 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지원금도 많이 주시고 그러시던데 우리 사장 나빠요 해버립니다. 네. 우리 사장 나빠요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OJT 교육, 주특기 교육, 그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특기 교육들 명확하게 심사하는 취지에 대해서 다 설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 직원들부터 대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변화된 실행, 문서화된 정보 유지 보유, 문서로된 문서로되는 페이퍼를 내는 게 아니고 문서화되는 비주얼이랑 요즘 뭐 태블릿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거의 저도 마찬가지인 게 평가할 때 태블릿에다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그럼 언제 종이 쓰고 보고서 만들고 있어요. 귀찮게. 그냥 태블릿 들고 가서 거기에서 바로 펜으로 탁탁탁탁 체크해버립니다.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 코멘트만 이제 페이퍼로 보통 만들 땐 그렇게 하는데 이걸 문서화된, 문서로된, 법률에도 이게 문서화된, 문서로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도에 보면, 인증도 심사에 보면, 평가 매뉴얼에 보면 문서로된 파일을 보유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유는 저기 주의사항이 있죠. 저거는 보유입니다. 문서로된 보유입니다. 유지는 이마트 가면은 청소 이렇게 체크하죠. 시간 단위로. 그게 유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그게 특히나 많이 해야 되는 게 햅섭. 햅섭은 식품 제조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회사가 바뀝니다. 화장실이 너무너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예전에 막 우리 공업사나 카센터 보면 바닥에 기름 떨어지고 그렇죠. 요즘 가보세요. 그러나 절대 안 그렇죠. 요즘 뭐 동네 웬만한 카센터 가도 바닥에 기름 떨어지는 거 1도 못 봅니다. 그러면 바로 벌금이거든. 요즘 바닥에 기름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거 바로 그리고 신고해버리면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그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단순하게 컨설팅에서 뭐 몇십만 몇백만 원, 전 보통 1시간 나가면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비 빼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저랑 미팅 한번 하는데 저는 시간당 20만 원을 무조건 막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증이 하나 둘씩 끼어들면 금액 단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10분간 휴식하고 인증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